자, 계속해서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15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재명 후보의 입장 들어보시죠.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진원 논설위원, 법원이 사실은 오는 15일을 첫 재판일로 정해놓을 만큼 굉장히 속도전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낸 공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제 법원 내 내부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또 이제 덧붙였는데 네. 요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이 앞의 내용은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이고요. 네. 며칠 새. 그리고 뒤에 부분은 사실상 최근 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 많이 이제 법조계 내부나 또 사회 여론 측면에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거론이 돼 왔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반은 이 법원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반은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이후에 여론상에서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굉장히 좀 의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재판기일의 연기 같은 거는 그 해당 재판부 차원에서 이게 결정을 하는 것이지 무슨 뭐 대법원장이나 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뭐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의 단독적 판단이라고 볼 때 그렇다면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 뭐 대장동이라든지 뭐 위증교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이달 내에 재판 일정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재판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점도 좀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태 비대위원 보기는 어떻습니까? 여론도 여론입니다만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번엔 그럼 이 압박이 통했다고 봐야 됩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선고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재판이 이어져 가야 국민들께서 알 권리에 따라서 선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선거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사항이었던 선거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던 재판을 멈춘다는 것은 연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민주당에 좀 여쭙고 싶은 게 사실 이게 5월 1일 날 대법원이 판단을 했나요? 제가 5월 1일로 기억하는데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잡았을 때 민주당이 만약에 정말 이 사건을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했더라면 대법원의 선고 기일이 잡혔을 때부터 선거 개입이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안 했죠. 왜냐? 민주당은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선거 기일을 잡았을 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니까 그제서야 선거 개입이다, 뭐 사법 쿠데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심도 그렇습니다. 2심 무죄 판단했었을 때 민주당이 그때도 뭐 사법 쿠데타라는 등, 뭐 선거 개입이라는 등 했었습니까? 오히려 사법 정의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칭송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예측했던 판단하고 다른 판단이 나왔다라고 해서 법원을 향해서 사법 쿠데타라느니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각종 법안들, 대통령 만약 됐을 때 관련한 사건들을 중지하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들
또 대법관의 수를 늘려야 된다는 등 뭐 이러한 것들을 위인설법으로 설파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저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말 그대로 국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사건을 보고 좀 올바른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날카로운 비판이 나왔습니다. 저 전용기 의원. 민주당은 도대체 법원의 판결이 내 마음에 들면 공정재판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선거 개입이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14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이것도 계속 추진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동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선고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법 쿠데타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정치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학계에서나 국민들 간의 공감대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희가 사법 쿠데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절차적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9일 만에 그리고 단 2회 만에 대전원합의체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검토를 했느냐. 이 문제를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6만 페이지 이상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9일 만에 9일을 꼬박 세더라도 6만 페이지를 다 읽어서라도 재판을 했다면 이런 문제 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읽지 않았던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고 법원에서도 밝혔다시피 원래 모든 것을 다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해명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 그 대법원의 선고가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절차적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재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쿠데타 일으킨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일정을 미루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사법의 영역에서 문제점을 바로잡는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하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이례적으로 빨리 했던 이 대법원의 선고는 그 정치적이라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분노하는 지점이었다는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단했었어도 민주당이 사법 쿠데타라고 말하고 혹은 6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봤냐라는 질문을 했을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유죄 취재 파기환송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과 본인들의 이득과 반대되는 판단이 나오다 보니까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하튼 뭐 어찌되었든 국민들께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사법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이 저는 다르다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치의 영역에서 국민의힘도 2심 재판부에서 판결을 했을 때 정치적이다라고 사법부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고 있는 도중에 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준 것도 국민의힘 지도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영역에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성역은 아니다.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에서는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비판을 했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 승복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했습니다. 근데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은 불복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조사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실제로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부가 입법부의 그리고 행정부의 영역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정치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을 바로잡고 조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삼권분립은 서로 견제하고 서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바로 잡아주는 권력의 분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뭐 이 문제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자, 박진호 논설위원. 네. 자, 그런데 이 문제와 또 별도로 민주당이 지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한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앤다. 둘 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이 사법 리스크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이 법안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지금 이제 파기환송심 기일이 이제 오늘 연기한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셈이 됐지만은 사실 그것은 이제 재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날짜만 이제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그러면 이제 재판을 계속 할 것이냐 또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할 것이냐의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이걸 이제 면해준다라는 헌법 조항이 있긴 하지만은 재판이 계속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그 학계나 또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 논란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면서 네. 지금 법을 이제 일단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을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서 강행군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이 돼 있고요. 또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청문회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변수가 생긴 거는 일단 오늘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연기한 것, 여기에 따라서 이 강도가 좀 낮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른 재판이라든지 또 대법원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네. 이제 처리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결국 목적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유죄 판결이 대선일 전에 나오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명분상 이런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기보다는 뭔가 사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속 대응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